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렬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대화 상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해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렬 대화 상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기준 추가라고 여기 있습니다. 1번에 있습니다. 자, 요 기준 추가는 첫 번째는 뭐 소속 부서로 정렬하고 두 번째는 성별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기준 삭제라고 있죠. 얘 말 그대로 기준 삭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준을 줬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삭제해야죠. 그러면 해당 기준을 내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기준 삭제를 누르면 그 내가 선택했던 그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복사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다음 기준에서 지금 성별이라고 돼 있죠. 얘를 선택하고 기준 복사를 누르게 되면 이 성별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 정렬 방식 이것들이 전부 다 복사가 돼서 아래쪽에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렬되는 기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위에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이 4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버튼 있죠.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렬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옵션이라는 단추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옵션하고 이 대화 상자가 떠요. 이 옵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정렬할 때 방향을 내가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소문자 내가 구분할 거야 말 거야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죠. 위쪽에서 아래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원래 알듯이 얘가 이제 행 단위로 우리가 늘 쓰던 것처럼 행 단위로 그렇게 정렬해 주는 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열 단위로 정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할 때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쓰죠. 이렇게 칸이 여러 칸 있을 때 첫 번째 칸에다가 보통 제목을 써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도 작성하지만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것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칸에다가 제목을 써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열을 기준으로 행 단위로 이제 정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열 단위로 정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번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에 열머리글 표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열머리글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머리글이라는 게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맨 위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제목을 안 쓰고 그냥 데이터만 쭉쭉 입력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에 제목이 있냐 없냐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제목이 들어있는 행은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그런 제목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요 체크된 거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곳에는 소속 부서다 성별이다 이런 제목이 안 나오고요. 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행도 같이 이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니까 정렬 기준하고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이 기본값인데 이 정렬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값만 가지고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꼴에서 지정한 색 있죠. 그걸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에다가 아이콘 집어넣었을 때 셀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 기준에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값도 있고 셀 색도 있고 글꼴 색도 있고 셀 아이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니까 이제 정렬 어떻게 할래? 그 방식을 지정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있고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일반적인 거고 내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내가 정렬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사용자 지정 목록 얘를 선택해서 정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아까 했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 칸이나 하나 찍어주고 우리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우리 정렬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 클릭했더니 아까 했던 그게 나옵니다. 해서 내가 기준 추가 하게 되면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기준 추가하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 제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 삭제, 또 선택하고 기준 삭제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라는 거 이것도 지우겠다 그러면 성별 선택해주고 그리고 기준 삭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도 내가 지우겠다, 다 지우겠다 그랬을 때 기준 삭제 한 번 더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내가 추가시킬 때는 기준 추가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의 열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범위 지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행을 번호다, 이름이다, 소속 부서다 해서 이런 제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요 체크가 된 게. 그래서 내가 범위 지정은 이만큼 했지만 실제 여기서는 정렬을 할 때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정렬이 되게끔 첫 번째 행을 내가 제목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체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렬 기준을 찍었을 때 요 첫 번째 행에 있던 이런 제목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체크 해제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 번호다, 이름이다 이런 제목도 제목으로 인식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들처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이 돼서 얘도 이제 같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렬 기준을 찍어보면 제목이 없다라고 내가 이거 체크를 뺐기 때문에 열 번호가 이제 쭉 표시가 돼요. 그래서 A, B, C, D에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클릭 안 했을 때 첫 번째 줄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렇게 바뀌죠. 그리고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썼던 이런 제목들이 여기에 제목에 나타나더라. 해서 지금 총점에 보면 제가 색깔을 넣어놨거든요. 이 색깔의 기준으로 한번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색깔의 기준을 정렬할 때는 색깔이 들어있는 곳이 우리 총점이라는 열이죠. 그래서 총점 정렬 기준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정렬 기준에 보게 되면 값, 셀의 색깔, 글꼴 색깔, 셀 아이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셀의 색깔이요. 셀의 색깔이다 라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하고 셀 색 없음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빨간색이 맨 위에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 찍어 보게 되면 위쪽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실제 데이터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렬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색깔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떠요. 자, 요거를 이제 위에다 표시해라 라고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렬 기준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복사 눌러주면 총점이 하나 더 생겨요. 똑같이 복사가 돼서 하나 더 생기는데 그때 이제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 오게 해라. 또 기준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란색이 오게 해라. 그 다음에 또 기준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오게 해라. 그래서 빨간색이 맨 위에,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 순서대로 표시해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내가 정렬 기준 잡은 대로 그렇게 정렬이 됩니다.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주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도 지금이랑 똑같고요. 셀 아이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셀에다가 아이콘 집어넣은 게 없어서 그렇지 아이콘 집어넣은 게 있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 빨간색 잡은 거 있죠. 빨간색을 내가 요 색깔을 정렬했을 때 빨간색이 제일 밑에 아래쪽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빨간색 찍어준 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순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라 라고 하게 되면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빨간색이 여기 밑에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 우선순위도 변경시킬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옵션 그리고 얘네들이요. 정렬 기준에 4가지 있다. 우선순위도 내가 바꿀 수 있더라. 그리고 내 데이터에 열머리 걸 표시한다. 이 창에 보게 되면 버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